안녕하세요. 예, 11시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오프닝 멘트 해드릴까요? 라디오로는 우리가랑 나의 노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들으실 뉴스 몇 개 제가 정리해 왔는데요. 그 전에 우리 KCR 페스티벌, 팝 페스티벌, 예, K 페스티벌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2021년 8월 14일에 10시부터 6시까지 열릴 거고요. 장소는 트러스트 아레나 핸더슨이라고 합니다. 예, 현지 이 뉴질랜드 사회에서 다양한 K-팝 공연이나 한국을 알리는 여러 가지 행사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행사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2번에 걸쳐서 코로나 때문에 연기됐다가 이번에 다시 또 시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준비도 하시고. 그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장소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트러스트 아레나 핸더슨에서 열리고요. 8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1부, 2부에 이어서 행사를 할 것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푸드, 코리안 푸드, 예, 한국의 다양한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거고, 또 K 전시회라고 해서요, 한국의 역사와 스타일에 관련된 그런 문화 체험도 하실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지금 시간이 아직 한 2, 3분 남았는데요. 오늘 들으실 뉴스 제가 정리해 온 거 말씀드릴게요. 먼저 날씨 얘기할까요? 예. 토요일에 남섬으로부터 한파가 밀려올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말에는 전국적으로 추운 날씨가 될 거라고 예보되고 있는데요. 거고요. 남섬 지역에서 눈이 내릴 거라고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러면 이제 남섬에 내리는 눈 바로 스키로 연결됐을 건데 코로나 때문에 그죠? 다들 걱정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하나 참고하실 게 그거네요. 다음 주부터 미드와이프들이 단체로 파업을 하실 예정이랍니다. 대규모. 그래서 또 목요일에는 국회의사당에서 집회도 열릴 예정이고요. 예, 참고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얘기 할까요? 코로나 얘기인데요. 지금 왜 전체적으로 세계가 계속해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이게 지금 안 잡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면역력을 확보해야 한다라는 이슈 하에 미국에서 이제 백신을 알약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임상 실험에 돌입하겠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왜 초저온 냉동 보관 시설이 필요한 그런 현재 백신들은 까지 가져봅니다. 예, 이제 저는 시간이 다 돼서 뉴스 준비하고요. 11시 뉴스, 뉴질랜드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가랑 나의 노래 듣기 좋죠. 외국에 나와서 듣기 참 힘든 그런 노래인데 일부러 찾아 듣지는 않게 되는데요. 저는 여기 KCR 덕분에 자주 듣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광고 나가고 있죠. 저희는
광고를 받아서 저희가 자체 제작을 해요. 그리고 송출을 해드리는데요. 이것도 저희 그 KCR 쪽으로 연락하시면 아무나 다 종교 관련 없이 받아들이고 있으니까요. 예, 많은 내용 부탁드립니다. 주당 학교 수업 12시간에서 15시간, 온라인 학습 20시간에서 22시간. 갈게요. 죄송합니다. NZQ에서 발행하는 영어 과정 수료증이 수여되며 모든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난민들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courses@dynaspeak.ac.nz 또는 전화 0800-355-344로 연락 주십시오. Dynaspeak.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게토하우스 아덱스 보험 건명회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무라 한식 전문점 이랑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창 마이랑이 베일 오폰 변호사 윤영준 다이너스픽 공동 제공입니다. 오는 토요일에 남섬으로부터 한파가 밀려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번 주말에는 전국적으로 추운 날씨가 될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난 4월 2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의 김연경 선수를 앞세운 한국의 배구 대표팀이 세계 랭킹 4위의 터키를 꺾고 4강에 진출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리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오는 토요일에 남섬으로부터 한파가 밀려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번 주말에는 전국적으로 추운 날씨가 될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기상 전문기관인 웨더와치에 따르면 북섬 지역은 비교적 따뜻한 날씨가 되겠지만 남섬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눈이 내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눈은 해발 100에서 200m 지역에까지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한파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해수면과 같은 높이에서도 눈이 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요일에는 한파가 북섬 지역으로 올라오면서 리무타카와 혹스베이 고산 지역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해발 300에서 400m까지에도 눈발이 날리겠지만 산악지대에는 70cm 정도의 눈이 내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메서비스에서도 타라루아와 혹스베이 지역에 차가운 강한 바람이 예상되며 이 차가운 바람은 넬슨과 블럭 그리고 오클랜드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북섬 남부 지역의 주민들은 이른 새벽 카피티 코스트 근처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잠을 깼습니다. 새벽 4시 직전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밝힌 지오넷의 웹사이트에서는 지진의 흔들림을 느꼈다고 신고한 사람들의 수가 거의 6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는 모두 새벽 시간에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지진은 강도 4.6으로 파라파라 우무 서쪽 30km 지점에 지하 33km에서 발생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인명피해나 또는 재산피해에 대해 신고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내셔널 파티는 지금 지연되고 있는 영주권 신청을 우선적으로 정리하고 이미 뉴질랜드에 머무르고 있는 숙련된 이민자들에게 영주권을 주기 위한 방안을 오늘 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주디스 콜린스 당수는 지난 4년 동안 레이버 현 정부가 뉴질랜드의 이민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렸다고 비난하면서
사상 최대로 가장 많은 영주권 신청 대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으며 영주권을 처리하는 데에도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콜린스 당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뉴질랜드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들에게 코비드 기여 비자라는 특별 비자를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셔널은 우선 영주권자들의 대기자들을 정리하는 데 집중해 동결된 영주권 승인 한도를 해제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방안으로 3만 건 이상이 지체되고 있는 신청 서류를 처리할 방침으로 밝혔습니다. 한편 해외 이민 근로자들에게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방안을 제시해 대어리 농장과 노인 요양시설, 트럭기사, 건설 근무자, 그리고 요식업 등의 인력 부족 직업군이면서 현재 뉴질랜드에 머무르고 있는 임시비자 소지자들에게 영주권을 승인하는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특정 고용주에게 제한된 채 고용 착취로 이어질 수 있는 비자를 해제해서요, 보다 현명하게 이민 근로자와 지역들 간에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콜린스 당수는 코비드 기여 비자로 가장 힘든 시기에 뉴질랜드를 지켜준 이민자들의 능력과 시간, 그리고 그 기여를 인정하면서 영주권 신청으로 이어지는 확실함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제안으로 콜린스 당수는 필수 숙련된 기술직 3만 5천 명 정도가 이에 해당될 것이며 그들의 가족들은 앞으로 몇 년 이내에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4월 이후 MIQ 룸에 대한 수요가 3배로 증가하면서 키위들이 체류 기간을 초과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 부킹봇 웹사이트가 필사적으로 입국하려는 키위들을 상대로 이득을 챙겼고 정부는 MIQ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무너졌음을 인정했습니다. 메이나 고브 씨는 가족과 함께 그녀의 딸 미아를 만날 수 있도록 미국으로 가고 싶어 하지만 뉴질랜드로 다시 돌아올 때 MIQ 룸이 없어서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메이나 씨는 4개월째 MIQ 부킹룸을 예약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뉴스어브는 지난 4월 이후 객실 수요가 3배로 늘어났으며 심지어 일부 키위들이 법을 위반하도록 강요하는 등 예약에 있어서 문제가 있음을 보도했습니다. 4월 초에는 하루 평균 약 5,500명의 사람들이 MIQ 예약 사이트를 이용했지만 지난주에는 거의 19,000명으로 3배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 힙킨스 코비드19 대응부 장관은 MIQ 예약부 시 MIQ 룸을 예약할 수 없도록 막기 위한 대책을 찾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MIQ 예약봇을 막을 기술은 있으나 누군가 컴퓨터 앞에 앉으라고 돈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이를 멈추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뉴질랜드 뉴스 계속하겠습니다. 특별한 날엔 특별한 케이크로 자리를 빛내보세요. 열심히 일한 나에게 선물하는 달콤한 사치. 이젠 케이크도 명품으로 드세요. 엄선된 재료로 최상의 품질만 고집하는 프리미엄 케이크 하우스, 게토하우스. 문의 전화 274-7744. DHB에 고용된 미드와이프들은 다음 주에 뉴질랜드 전역에서 대규모 파업을 선언하면서 근무 조건과 급여를 이유로 업무를 중단할 예정입니다. 월요일부터 노스랜드와 오클랜드 및 서던 지역에서 DHB에 고용된 미드와이프들은 8시간 동안 근무를 중단할 예정이며 목요일 국회의사당에서 집회가 열리기 전 일주일 내내 다른 지역에서도 파업을 할 예정입니다. 조산사 직원 대표 및 자문서비스 산업 공동 리더인 질 오벤스는 급함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DHB와 보건부가 미드와이프 모집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벤스는 성명에서 DHB는 최소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안전하지 않은 인력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미드와이프들을 위험에 놓이게 하고 뉴질랜드의 여성들과 아기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퍼스트홈 그랜츠에 대한 설정이 잘못됐음을 인정했으며 결과적으로 이 계획이 시작된 이후 가장 적은 수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첫 구매 주택자가 보증금을 모으는 것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과열된 주택시장에서는 가격 상한선이 너무 낮은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최대 $10,000의 보조금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변경됐지만 승인된 숫자는 3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4월에는 45건의 보조금이 지급됐고 5월에는 954건, 6월에는 807건으로 감소했습니다. 지급된 보조금의 수는 올해 1분기 2,698건보다 2분기에 2,806건으로 4% 증가했습니다. 올해 들어 총 5,504건의 보조금만 지급됐습니다. 이러한 비율이라면 2014년 보조금은 제도가 시작된 이후 가장 적은 수의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된 보조금의 수는 2018년 17,160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난 4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한 건강식품 회사는 자사의 제품을 뉴질랜드산이라고 허위로 주장한 후 수십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상업위원회는 주요 성분이 중국에서 왔는데도 이 사업체는 자사 제품이 현지에서 조달됐다는 인상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건강식품 회사는 콜라겐 생성을 향상시킨다고 주장하는 꿀벌 분비물의 일종인 로얄 젤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라벨과 웹사이트에는 로얄 젤리 자체가 중국에서 공급됐는데도 불구하고 100% 뉴질랜드와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업위원회는 크라이처치에 기반을 둔 이 회사에 대해 3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회사는 유죄가 인정됐으며 크라이처치 지방법원은 37만 7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더 많은 기업들이 채무 불이행을 함에 따라 기업 파산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신용보고기관인 센트릭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상업 불이행은 6월 분기 동안 6% 증가한 1,700건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채무 불이행금은 약 $4,000입니다. 센트릭스의 관리이사인 맥로플린은 7월에 폐업이 8% 증가한 것은 대부분 자발적인 것이지 기업이 파산했기 때문은 아니지만 파산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신규 기업 등록이 7월에 걸쳐 5%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비즈니스 환경이 긍정적인 것이라고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신용시장에서 소비자의 경험은 기업의 경험과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연체 계좌는 5% 감소한 반면 공경에 빠진 계좌는 11,250개로 전월 대비 7% 감소했습니다. 이 중 약 3분의 1은 모기지, 30%는 신용카드, 4분의 1은 개인 대출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ilo.co.nz입니다.